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 주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오늘 제가 가온 문제는 답은 우리가 앞부분에 to 부정사 주기 얘기를 했잖아요. to 부정사 쪽의 답이 아니라 ing 쪽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시간에는 그 ing에 관한 기본 개념 설명을 하고 이 문장을 다시 갖고 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문제는 2019년 국가직 국어 문제였고요. 조금 길어요. 1, 2, 3, 4 중에 틀린 부분을 찾아라 하는 문제. 요놈 가지고 2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utilize 한다는 얘기는 이용하다, 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with other techniques, 다른 기술과 함께 이용이 되면 animals, 동물은 can raise, 높여줄 수 있습니다. human, 인간의 living standards, 삶의 그런 기준, 표준들을 높여줄 수 있고요. very considerably, 상당히 크게. 근데 이것은 both as supplementary foodstuffs, supplementary 한다는 얘기는 보완적인 이런 뜻이니까 보완해주는 음식으로서와 and as machines, 기계로서 이런 뜻이네요. both A and B가 as 명사, as 명사 구조를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자, 근데 보완해주는 그런 음식이란 얘기는 protein in meat and milk, 가축들의 그런 고기라든가 아니면 그 우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같은 거, 요거를 우리가 supplementary foodstuffs라고 얘기한 거고, and as machines, 기계인데 어떤 기계냐? balance 하면 인간의 짐을 대신 져주고, lift water, 물을 끌어올리기도 하며, grind grains 하면 곡물을 갈아주는 기계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자, 이번에 사용된 utilizing, 이건 여러분 아직 저한테 ing 형태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으셨는데 동사를 죽이는 방법이 요 전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to 부정사를 만들면 동사를 죽인 거고, 또 하나는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자, 관련 문제를 ing 형태 가지고 제가 볼게요. break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를 여러분 to 부정사로 죽이면요, break 원형에다가 앞에 to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죠. to break 괜찮고요. 두 번째가 동사를 원형으로 갖다 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는 형태예요. 이게 바로 위에 게 to 부정사, 밑에 게 ing로 동사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utilize라고 하는 것도 똑같겠죠. 사용하다라는 이 동사를 1번 to 부정사로 죽이면 앞에다 to 갖다 붙여놓고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원형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동사를 원형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뒤에다 ing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얘는 동사 원형에다 ing로 동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사는 아무리 to 부정사로 죽건 ing로 죽건 간에 동사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utilize의 뜻이 뭐예요? 이용하다 무엇을? 타동사예요. 뒤에 당연히 이용 대상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봤더니 전치사군데, 다시 말하면 너는 utilize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1번, 2번이 틀린 거구나.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만약에 to 부정사로 죽이면 어떨까요, 선생님? 이렇게. 자, utilize를 to 부정사로 죽여서도 여전히 utilize라고 하는 동사의 속성 그대로 있는 겁니다. 뒤에 목적어가 너도 당연히 필요하죠. 따라서 이 자리에는 to utilize가 오던 utilizing이 나오던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근데 목적어가 보이지 않잖아요. 자,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면 동사는 어떻게 죽인다? 3번 pp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동사 변화 중 세 번째 단계. 따라서 이놈은 누구로 바꿔놔야 돼요? utilized 이렇게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설명 제가 잘 안 드렸습니다만 이걸 과거분사라고 하는데요. 과거분사의 품사가 뭐냐라고 물으면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그러면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형용사니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명사를 꾸며야 되겠지? 근데 뒤에 수식할 명사가 없어. 전치사구니까. 그럼 넌 당연히 보호야. 너 100% 보호야. 얘가 만약에 보호라면 2형식 아니면 5형식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틀림없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선 너는 2형식을 죽인 거구나. 금방 할 수 있죠? 그렇죠. 얘가 2형식이라면 앞에 B동사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B동사, 여기도 현재니까 이놈은 are라고 써놓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는 animals니까 그 앞에는 they라고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호야. 그럼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졌어. 뒤에도 문장이 있어. 절과 절이 한꺼번에 나오려면 접속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 앞쪽에는 접속사 하나를 붙여주면 되겠죠. 내용상 적절한 거 붙이면 돼요. if 이렇게. 만약에 동물들이
다른 기술과 함께 사용이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얘를 분사구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접속사를 없앤다, 주어가 같으면 없앤다, 동사를 원형으로 쓰고 ing를 붙인다,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쓴다.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얘만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거란 얘기야. 문제될 거 없죠? 답은 2번이 잘못됐네요. 뒤쪽으로 내려와 볼까요? 요 3번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라고 하는 놈은 전체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뭐는 있다? 속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carry 그러면 운반하다, 나르다, 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짐 따위를 지다. 무엇을?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뒤에 burdens라고 하는 명사 목적어를 이렇게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to 부정사 박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뒤에 거 전부 다 to 부정사에 걸린 겁니다. and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해 볼게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짐을 운반하는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to 부정사. 여러분 to 부정사가 박스를 형성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품사 중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 명, 형, 부. 따라서 너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중에 하나를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 앞에 보니까 as가 전치사거든.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지. 그래서 as 전치사 뒤쪽에 machines라고 하는 게 이 전치사 구를 형성하기 위해서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또 명사가 나오면 되나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2개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때려 죽여도 없지 않습니까? 아, 넌 명사가 아니겠구나. 그러면 형용사인가? 이게 만약에 형용사라면 해야 되는 역할이 2가지예요. 1번 명사를 수식하라. 2번 보어 자리에 써라. 근데 요게 만약에 명사를 수식하려면 3단어 이상이 결합이 된 거니까 길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네가 명사를 꾸밀려면 명사 앞에서 꾸밀까 뒤에서 꾸밀까? 영어에서 긴 건 뒤로 보낸다 그랬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꾸며야 되겠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수식한다면 너는 형용사가 틀림없어. 해석하면 뭐죠? 짐을 운반하는 기계. 맞아요? 맞네요. 좋아요. 아, 너는 형용사 용법이구나. 형용사라고 하면 해석 어떻게 하래요? 뭐뭐하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놈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lift 동사 원형, grind 동사 원형, carry 원형이 전부 to에 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동사 형태가. 문제 없죠? 그러니까 뭐뭐하는 기계, 뭐뭐하는 기계, 뭐뭐하는 기계 이렇게 구조를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틀린 게 없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한 설명,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아주 복잡한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나갈 수 없겠고 이 부분만 수식하는 구조다라는 걸 알면 되고 다음 정도 시간 되면 형용사 용법에 관한 설명을 그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 확인해 보죠. 네, 여러분 제가 다음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가져온 마지막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뒤에가 싹 지워져 있죠? 이걸 편집의 힘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고 또 여러분 그 전에 복습 열심히 하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